야, 이 새끼야! 내가 누군지 알아? 2025년 11월 12일 밤, 서울의 한 택시 안에서 참혹한 폭행이 벌어졌습니다. 목격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가해자의 지갑에서 나온 한 장의 신분증, 성북구 구의원 박재현, 가장 믿음직한 동지에게 재현 올림. 피해자는 그를 당선시킨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무차별 폭행, 만취한 손님, 내가 뽑은 구의원.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오늘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항상 행복한 일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 부탁드립니다. 택시기사 무차별 포행한 만취 손님, 알고 보니 내가 뽑은 구의원이었다를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12일 밤 11시경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이면도로는 고요했습니다. 개인 택시 기사 김병수 씨가 차를 세웁니다. 그는 올해로 68살이 된 베테랑입니다. 낡은 검은색 소나타 택시가 그의 전부였습니다. 대시보드에는 낡은 선거 홍보물이 꽂혀 있습니다. 서민의 일꾼, 박재현 구의원을 뽑아주세요. 색이 바랜 그 전단지는 4년 전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그때 그 후보를 위해 발로 뛰었습니다. 유세 차량을 몰며 확성기를 잡았던 기억입니다. 새벽까지 전단지를 돌리며 목이 쉬도록 외쳤습니다. 당선의 기쁨을 함께 나눴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감사장까지 받으며 악수를 나눴던 순간입니다. 형님 덕분입니다라던 그 따뜻한 목소리. 김 씨는 그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교과음 택시 문이 열리는 소리. 뒷좌석에 한 남자가 거칠게 몸을 싣습니다. 양복 차림이지만 넥타이는 헐겁게 풀려 있습니다. 와이셔츠 단추 2개가 풀어져 있었습니다. 술 냄새가 차 안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김 씨는 백미러로 승객의 얼굴을 확인합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지만 확신은 없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에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 가시나요? 라고 정중히 물었습니다. 남자는 대답 없이 주소만 중얼거렸습니다. 중계동 현대아파트. 김 씨는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합니다. 거리는 약 15분 정도 소요되는 구간입니다. 심야할증이 붙는 시간, 조용한 운행이 시작됩니다. 차창밖 네온사인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이 시간 도로에는 차량도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자정 뉴스가 흘러나옵니다. 김 씨는 핸들을 잡은 채 묵묵히 운전합니다. 뒷좌석의 남자는 눈을 감은 듯 보입니다. 간혹 헛기침 소리만 들려올 뿐입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운행이었습니다. 김 씨는 오늘 마지막 손님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집에 가서 아내가 끓여놓은 된장찌개를 먹을 생각입니다. 손주들 얼굴이나 보고 일찍 자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오늘도 무사히 끝나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외부에는 목격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밀폐된 공간 안에는 오직 두 사람뿐입니다. 하지만 김 씨는 몰랐습니다. 1분 뒤 이 차 안이 지옥으로 변할 것을, 뒷좌석의 취객이 괴물로 돌변할 것을, 그리고 그 남자가 바로 4년 전 자신이 뽑았던, 두 손 들어 당선을 기원했던 바로 그 사람인 것을. 아무도 보는 이 없는 이 고요한 밤에 비극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김 씨가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뒷좌석에서 거친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야, 이 새끼야, 어디로 가는 거야? 김 씨는 깜짝 놀라 백미러를 쳐다봅니다.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손님, 말씀하신 주소로 가고 있습니다. 김 씨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돌아가는 거 다 보인다고. 남자는 갑자기 앞좌석 등받이를 발로 찹니다. 김 씨의 등에 둔탁한 충격이 전해졌습니다. 손님, 진정하십시오. 최단거리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분노는 더욱 격해졌습니다. 닥쳐. 내가 뭔데 나한테 명령해? 순간 남자가 김 씨의 머리채를 뒤에서 잡아당깁니다. 김 씨는 비명을 지르며 핸들을 놓칠 뻔했습니다.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휘청거렸습니다. 반대편에서 오던 차가 경적을 울리며 지나갑니다.
간발의 차이로 정면 충돌을 피했습니다. 손님, 위험합니다. 놓아주십시오. 김 씨는 필사적으로 핸들을 다시 잡았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오히려 더 세게 머리를 잡아당깁니다. 그리고는 주먹으로 김 씨의 뒤통수를 가격합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무차별적인 폭행이 시작됩니다. 김 씨의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으악, 그만하십시오. 남자는 이번엔 옆구리를 발로 찹니다. 조수석 쪽으로 몸이 기울어지며 핸들을 놓쳤습니다. 택시는 가드레일을 향해 미끄러져 갑니다. 김 씨는 온 힘을 다해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차는 가드레일 10cm 앞에서 겨우 멈춰섰습니다. 남자는 멈춰선 차 안에서 미터기를 발로 찹니다. 내비게이션 화면이 산산조각 나며 떨어집니다. 김 씨는 피를 흘리며 차 밖으로 도망치려 합니다. 하지만 문이 잠겨 있어 열리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다시 김 씨의 목덜미를 움켜잡습니다. 어디가? 내가 가라고 할 때까지 못 가. 김 씨는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을 둘러봐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깊은 밤, 이 텅 빈 도로에는 그 누구도 없습니다. 좁은 택시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중앙 잠금 장치를 해제합니다. 그리고 문을 박차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500m 앞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중계파출소의 간판이 김 씨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곳을 향해 비틀거리며 달려갔습니다. 김 씨가 파출소 정문 앞에 쓰러지듯 들어섭니다. 살려주세요. 손님이 저를 죽이려고. 대기 중이던 경찰관 2명이 황급히 달려옵니다. 김 씨의 얼굴과 옷은 선혈로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진정하세요. 무슨 일입니까? 젊은 경찰관이 김 씨를 의자에 앉힙니다. 택시에 손님이 아직 있습니다. 김 씨는 떨리는 손으로 500m 뒤를 가리킵니다. 경찰관들은 즉시 무전으로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현장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택시는 여전히 도로 한쪽에 멈춰 있었습니다. 뒷문이 열려 있고 남자는 차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손들어. 경찰이다. 경찰관이 손전등을 비추며 접근합니다. 남자는 뒷좌석에 비스듬히 누워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헛웃음을 지으며 중얼거립니다. 경찰. 하하, 내가 누군지 알아? 경찰관이 남자의 팔을 잡고 차 밖으로 끌어냅니다. 남자는 비틀거리며 경찰관의 가슴을 밀쳐냅니다. 이 새끼들아, 감히 누구한테 손대는 거야? 남자가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릅니다. 경찰관이 재빠르게 피하며 남자의 팔을 제압합니다. 공무집행방해, 현행범 체포합니다. 수갑이 남자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남자는 계속해서 욕설을 퍼부으며 발버둥칩니다. 지원 나온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경찰관들은 남자를 순찰차에 태웁니다. 차량 내부를 확인하던 경찰관이 혀를 찹니다. 박살난 내비게이션과 미터기가 보입니다. 조수석 헤드레스트에는 핏자국이 묻어 있습니다. 경찰관은 휴대폰으로 차량 내부를 촬영합니다.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위치를 확인합니다. 블랙박스 있습니다. 증거물로 확보하겠습니다. 파출소로 돌아온 경찰관들은 김 씨의 진술을 받습니다. 김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폭행 경위를 설명합니다. 갑자기 머리를 잡아당기고. 경찰관은 김 씨의 상처를 사진으로 기록합니다. 뒤통수에는 혹이 3개나 생겨 있었습니다. 입술은 찢어져 피가 계속 흘러내립니다. 병원 먼저 가보셔야겠습니다. 구급차가 파출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한편 조사실에서는 가해자 신원 확인이 진행됩니다. 경찰관이 남자의 지갑을 열어봅니다. 그 안에서 신분증 한 장이 나왔습니다. 성북구 구의원 박재현? 경찰관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갑니다. 남자는 취기가 조금 가신 듯 비웃습니다. 이제야 알았어. 내가 누군지. 그는 핸드폰을 달라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너희 다 끝이야. 하지만 경찰관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현행범입니다.
규정대로 조사하겠습니다. 조사실 문이 닫혔습니다. 외부에는 여전히 목격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밀폐된 택시 안에서 벌어진 범죄. 지금은 가해자의 말과 피해자의 말만 남았습니다. 조사실에서 박재현 구의원이 착석합니다. 경찰관이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시작합니다. 택시 기사를 폭행한 사실이 맞습니까? 박 의원은 비웃듯 코웃음을 칩니다. 폭행, 웃기고 있네. 내가 왜? 그는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합니다. 그 기사가 먼저 나를 때렸다고. 경찰관이 펜을 들고 진술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기사가 먼저 때렸습니까? 박 의원은 준비된 듯 술술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내가 길을 잘못 간다고 지적했더니 그 인간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욕을 했어. 그래서 내가 항의했더니 주먹으로 날 쳤다고. 나도 정당방위로 맞받아친 거야. 쌍방이지. 경찰관이 고개를 들어 박 의원을 쳐다봅니다. 그럼 기사분 얼굴의 상처는 어떻게 된 겁니까? 박 의원은 태연하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쌍방 폭행이라니까. 내 말 안 들려? 경찰관은 침착하게 질문을 이어갑니다. 그럼 의원님 몸에도 상처가 있습니까? 박 의원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목을 쓸어내리며 대답합니다. 여기 목에 긁힌 자국이 있잖아. 경찰관이 확인해보니 희미한 붉은 선이 보입니다. 이건 기사가 저항하면서 생긴 거 아닙니까? 닥쳐. 내가 뭔데 내 말을 의심해? 박 의원이 책상을 손바닥으로 탁 칩니다. 경찰관은 차분하게 진술서를 정리합니다. 옆 조사실에서는 김 씨의 진술이 진행됩니다. 전혀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결백을 호소합니다. 그분이 갑자기 화를 내시면서 제 머리채를 뒤에서 잡아당기고 때렸습니다. 저는 그저 차를 세우려고만 했습니다. 경찰관이 김 씨의 손을 살펴봅니다. 주먹에는 싸운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손등에는 방어하다 생긴 찰과상만 있을 뿐입니다. 블랙박스는 작동하고 있었습니까? 김 씨의 눈이 번쩍 뜹니다. 예, 블랙박스요. 거기 다 찍혀 있습니다. 경찰관은 이미 회수한 메모리 카드를 꺼냅니다. 지금 분석팀에서 확인 중입니다. 한편 박 의원은 조사실에서 전화를 요구합니다. 변호사 부를 거야. 지금 당장. 경찰관이 휴대전화를 건네줍니다. 박 의원은 누군가에게 급히 전화를 겁니다. 나야 지금 중계파 출소에 있어. 택시 문제로 좀. 알겠지. 처리 좀. 통화 내용이 조사실 밖까지 새어나옵니다. 경찰관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봅니다. 전화를 끄는 박 의원이 다시 착석합니다. 이봐요, 경찰관. 내가 누군지 알지? 성북구 주민 3만 명이 나를 뽑았어. 이런 사소한 일로 내 시간 낭비하지 마. 경찰관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대답합니다. 현행범 체포된 사건입니다. 규정대로 진행합니다. 박 의원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너 나중에 후회할 거야. 두고 봐. 밖에서는 블랙박스 분석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USB에 연결된 화면에 영상이 재생됩니다. 분석관의 얼굴에 긴장감이 감돕니다. 이거 심각한데요. 목격자는 없지만 기계의 눈은 모든 걸 봤습니다. 경찰관이 블랙박스 분석실로 들어갑니다. 분석관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고개를 젓습니다. 이거 보세요. 전부 다 찍혔습니다. 화면에는 택시 내부가 선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시각은 오후 11시 03분을 가리킵니다. 뒷좌석에 박 의원이 승차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김 씨가 정중하게 목적지를 묻습니다. 박 의원은 주소를 중얼거리며 눈을 감습니다. 차량이 출발하고 약 3분간은 조용합니다. 갑자기 박 의원이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지릅니다. 야, 이 새끼야, 어디로 가는 거야? 김 씨가 놀라 백미러를 보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손님, 말씀하신 주소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앞좌석을 발로 찹니다. 한 번, 두 번, 무차별적인 발길질이 이어집니다. 김 씨의 몸이 앞으로 튕겨나가는 게 보입니다. 박 의원이 김 씨의 머리채를 뒤에서 잡아당깁니다.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휘청거립니다.
반대편 차량의 경적 소리가 녹음되어 있습니다. 손님, 위험합니다. 놓아주십시오. 김 씨의 절규가 블랙박스에 선명히 담겼습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주먹으로 뒤통수를 가격합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소리까지 생생합니다. 김 씨는 한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운전합니다. 차량이 가드레일을 향해 미끄러져 갑니다. 급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차가 멈춰섭니다. 박 의원이 미터기를 발로 차는 장면도 찍혔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박살나며 떨어집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음성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성북구 의원인 내가 내 따위한테 당해? 경찰관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영상은 김 씨가 차 밖으로 도망치며 끝납니다. 분석관이 타임라인을 다시 처음으로 되돌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방적 폭행입니다. 기사부는 단 한 번도 손을 쓰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은 USB를 뽑아 증거 봉투에 넣습니다. 이거 원본 보관하고 사본 3개 만드세요. 검찰 송치대 필요합니다. 조사실로 돌아온 경찰관이 박 의원 앞에 섭니다. 의원님, 블랙박스 영상 확인했습니다. 박 의원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게 뭐? 의원님이 일방적으로 폭행하신 게 다 찍혔습니다. 기사부는 단 한 번도 손을 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내가 누군지 알아라는 음성도 녹음됐습니다. 박 의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립니다. 변호사 올 때까지 아무 말 안 하겠어. 경찰관은 조서에 그 내용을 기록합니다. 좋습니다. 묵비권 행사로 기록하겠습니다. 옆 조사실의 김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정말 다 찍혔습니까? 예, 걱정 마십시오. 명백한 증거입니다. 김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목격자는 없었지만 블랙박스가 있었습니다. 거짓말은 기계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박 의원의 휴대전화 속에는 더 큰 범죄가 숨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수사팀이 정식으로 구성됩니다. 단순 폭행 사건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박 의원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됩니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가 분석에 착수합니다.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고 메시지를 복원합니다. 사건 발생 2시간 후 발송된 문자가 발견됩니다. 수신자는 박 의원의 보좌관으로 확인됩니다. 블랙박스 어떻게든 처리해. 빨리. 전문가의 손가락이 화면을 넘깁니다. 30분 후 보좌관의 답장이 보입니다. 파출소 가서 확인했는데 이미 경찰이 압수했습니다. 박 의원의 답장이 이어집니다. 쓸모없는 새끼. 변호사 연결이나 해. 수사관이 화면을 캡처하여 증거로 저장합니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 추가 가능합니다. 추가 메시지, 분석이 계속됩니다. 사건 다음 날 새벽, 또 다른 문자가 발견됩니다. 기사한테 3천 제시해. 합의하면 끝이야. 보좌관의 답장, 기사 측에서 거부했습니다. 박 의원 5천까지 올려. 안 되면 협박해. 수사관들의 얼굴에 분노가 번집니다. 이건 단순 폭행이 아닙니다. 조직적인 증거 인멸 시도입니다. 수사팀은 박 의원의 과거 행적을 재조사합니다. 구청 민원실에 접수된 기록을 전수조사합니다. 2년 전, 한 식당 주인의 진정서가 발견됩니다. 박 의원이 외상값을 갚지 않고 협박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합의로 종결되어 있습니다. 1년 전에는 주차 문제로 이웃 주민과 다퉜습니다. 폭언과 협박을 일삼았다는 진술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합의금으로 무마되었습니다. 수사관이 과거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당시 왜 합의하셨습니까? 식당 주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무서웠어요. 구의원이라면서 으름장을 놓더라고요. 장사 못하게 만들겠다고. 그래서 돈 받고 묻었죠. 또 다른 피해자도 비슷한 증언을 합니다. 보좌관들이 찾아와서 협박했어요. 싸우면 당신만 손해라고, 돈이나 받으라고. 수사팀은 이 모든 진술을 문서화합니다. 박 의원의 상습적 갑질 행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검찰 송치를 위한 자료가 두툼하게 쌓여갑니다. 한편 박 의원은 구치소 접견실에 앉아 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펼쳐 보입니다. 의원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의 증거인멸 문자까지. 박 의원은 여전히 오만한 표정입니다. 돈으로 해결 안 돼. 얼마든지 줄게. 변호사가 고개를 젓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처벌을 원한다고 합니다. 박 의원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황함이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피해자 김 씨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둘 사이에 어떤 과거가 있는지를. 곧 밝혀질 충격적인 진실을 말입니다. 수사관이 피해자 김 씨를 다시 소환합니다. 추가 진술을 받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김 씨는 낡은 가방을 하나 들고 나타납니다. 혹시 필요할까봐 집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가방 안에서 오래된 서류 봉투가 나옵니다. 수사관이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합니다. 세기 발행 감사장 한 장이 들어 있습니다. 성북구 발전에 헌신하신 김병수님께. 하단에는 박재현 구의원의 서명이 선명합니다. 날짜는 4년 전, 선거 직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수사관이 김 씨를 바라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김 씨가 떨리는 손으로 감사장을 만집니다. 제가 박 의원님 선거운동을 도왔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유세 차량을 몰았어요. 전단지 돌리고 지지 호소도 했습니다. 김 씨의 목소리가 점점 가라앉습니다. 당선되고 나서 이 감사장을 주셨어요. 가장 믿음직한 동지라고 써주셨습니다. 수사관이 감사장 뒷면을 확인합니다. 손글씨로 짧은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김 형님,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재현 올림. 사무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수사관은 서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4년 전 선거 유세 현장 사진입니다. 박 의원이 확성기를 잡고 웃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서 운전대를 잡은 사람이 김 씨입니다. 두 사람은 어깨동무를 하며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이 사진도 증거로 제출하시겠습니까? 김 씨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저 사람이 어떤 인간인지 말입니다. 수사관이 사진과 감사장을 스캔합니다. 검찰 송치 자료에 추가될 결정적 증거입니다. 자신의 당선을 위해 헌신한 지지자를 폭행했습니다. 형님이라 부르던 사람을 짐승처럼 대했습니다. 이보다 더 명백한 배은망덕이 있을까요? 법정에 제출될 최종 증거 목록이 작성됩니다. 첫째, 블랙박스 영상 일방적 폭행 장면. 둘째, 휴대전화 문자 증거 인멸 교사. 셋째, 과거 피해자 진술 상습적 갑질. 넷째, 감사장과 사진 피해자와의 관계. 이 모든 증거가 한 사건으로 수렴됩니다. 단순 폭행이 아닌 권력형 범죄로 규정됩니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고 기소됩니다. 재판 첫날, 방청석이 시민들로 가득 찹니다. 언론사 카메라가 법정 밖을 가득 메웁니다. 박 의원이 수갑을 찬 채 법정에 들어섭니다. 김 씨도 증인석에 앉습니다. 재판장이 감사장을 증거로 채택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어떤 관계였습니까? 박 의원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습니다. 검사가 감사장을 높이 들어 보입니다. 피고인이 직접 동지라고 부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짐승처럼 폭행했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재판장이 방망이를 두드리며 정숙을 요구합니다. 증거는 명백했고 변명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권력자의 오만함이 법정에서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재판은 3주간 진행되었습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변호인은 집행유예를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 의원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최후 진술에서도 진정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제가 술에 취해 실수했습니다만 기사분도 과격하게 대응한 측면이 방청석에서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재판장이 다시 방망이를 두드립니다. 피해자 김 씨는 끝까지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제대로 벌을 받아야 합니다. 마침내 선고 공판일이 다가왔습니다. 2026년 1월 15일 오전 10시입니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만원을 잃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피고인 박재현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피고인은 택시 기사를 무차별 폭행했다. 블랙박스 영상으로 범행이 명백히 입증되었다. 또한 증거인멸을 교사한 정황이 드러났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당선을 도운 지지자였다. 이는 반인륜적 배은망덕 행위로 판단된다. 더욱이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재판장이 잠시 말을 멈추고 박 의원을 바라봅니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법정 내에 술렁임이 일어납니다. 실형이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는 인정하지 않는다. 박 의원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합니다. 즉시 법정 구속한다. 법정 경위가 박 의원에게 수갑을 채웁니다. 재판장님, 이건 너무 가혹합니다. 하지만 재판장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습니다. 박 의원은 경위에게 이끌려 법정을 나갑니다. 구의원직은 자동으로 상실되었습니다. 김 씨는 방청석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립니다. 정의가 구현된 순간이었습니다. 목격자는 없었지만 블랙박스가 있었습니다. 권력은 있었지만 증거 앞에 무너졌습니다. 돈으로 무마하려 했지만 양심이 이겼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실형 선고로 최종 종결됩니다. 우리는 선거 때 무엇을 보고 투표합니까? 후보자의 얼굴입니까? 아니면 정당의 이름입니까? 그 사람이 어떤 인간인지 살펴봅니까? 아니면 그냥 익숙한 당 이름만 봅니까? 정당만 보고 사람은 보지 않는 투표. 그것이야말로 이런 비극을 낳는 씨앗입니다. 권력은 인격을 검증받지 않은 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가 뽑은 사람이 우리를 짓밟습니다. 이것이 바로 후진적 선거 문화의 민낯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한 표, 정말 그 사람을 보고 던진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그저 익숙한 당의 이름표를 본 것입니까? 다음 선거에서는 꼭 물어보십시오. 이 사람, 정말 내 한 표를 받을 자격이 있나?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마음에 따뜻한 빛이 머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택시기사 무차별 포행한 만취 손님, 알고 보니 내가 뽑은 구의원이었다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